자, 이제 에너지원과 물질의 순환을 할 건데 지구에 영향 주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들의 순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구 환경 요소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 요소들을 한번 봤었는데 자, 첫 번째로 일단 에너지. 참고로 지구에 영향 주고 있는 에너지 가장 큰 것이 바로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조력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자, 이 중에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에 17.3 곱하기 10의 16승. 자, 근데 조력 에너지는 2.7 곱하기 10의 12승.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 같은 12승이지만 32.3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가장 큰 건 누구다? 태양 에너지. 절대적으로 양이 크죠? 자, 역시. 자, 그러면 먼저 태양 에너지부터 해볼 건데, 자, 크기를 보게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크다. 자,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순입니다. 그만큼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겠지. 자, 태양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근원,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 자, 태양 같은 경우에 별의 단계. 자, 어떤 단계였죠? 주결성. 자, 주결성은 중심부에서 수소핵유와 반응하는 거였지? 자, 4개 수소를 뭉쳐가지고 1개 헬륨 만들면서 질량 감소가 이루어지고 그 질량 감소만큼이 에너지가 된다. 그 말이었죠? 자, 그러면 지구 도달하는 에너지가 100%라고 한다면, 100이라고 한다면, 참고로 여러분들, 자, 이거 무슨 색깔? 왜 파란색으로 보이죠? 뭐 한다? 파란색을 방출한다? 이놈이 가시광선 낸다고? 그럼 태양과 동일한 온도? 응? 반사가 되겠죠? 흡수. 나머지는? 반사? 흡수. 그렇지. 자, 어쨌거나 여러분 눈에다가 파란색을 주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놈은 뭐 하는 거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놈도 빛을 내는 것 적외선은 나오겠지. 우리가 온도 비슷할 거니까.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등이나 태양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원래 빛은 섞을수록 흰색, 백색, 광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빛을 주지만 얘 같은 경우에 나머지는 다 흡수하고 파란색을 반사시켜서 여러분 눈에 보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여러분 영상도 봤겠지만 사진도 봤겠지만 우리 우주 밖에 나갔을 때 지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까? 아니, 지구 사진 찍은 거 막 있잖아. 푸른색에 초록색에 흰색에 구름이 있고 이런 모습 있지? 자, 그러면 그놈이 보이는 이유는 태양빛을 뭐한다?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태양빛을 받게 되면 지구라는 놈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흡수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반사가 얼마쯤 되냐면 약 30%입니다. 30%를 반사하고 나머지 70%를 흡수하더라. 자, 그런데 흡수하는 것은 자, 지표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역시 흡수한다. 대기가 약 25% 그리고 지표가 약 나머지 45%를 흡수하고 있다. 자, 이 정도로 이해를 좀 하시고 자, 에너지 참고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지구에 영향 주는 것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러면 영향 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케이. 자, 그러면 영향 주는 것들 여러 가지를 한번 볼 건데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생물의 광합성이 되겠지. 현재 빛 에너지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것. 자,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지표의 변화. 지표의 변화. 자, 원래 우리 지구는 미행성 충돌할 때 많은 열 발생해서 다 녹아있던 마그마 바다였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맞지? 자, 미행성이 현재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들 수가 제한적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충돌수가 감소하고 온도가 떨어졌지? 그래서 지금 원래는 우리 지구의 겉부분 다 식어서 굳었던 상황이었어. 근데 그 당시 모습과 지금이 동일합니까? 아니지? 끊임없이 풍화 침식 받으면서 모습이 변했지. 자, 그래서 여기서 지표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풍화와 침식을 말한다. 여기서 풍화라는 것은 물리적, 화학적으로 작용해서 입자들이 분리되는 걸 말해요. 자, 쪼개지는 것. 근데 떨어져 나가는 것, 이동까지 하는 것을 침식이라 그럽니다. 깎여 나가는 걸. 됐나? 어쨌거나 이런 과정 거치면서 모습이 변해갈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로 비바람 치는 것. 막 깎여 나가죠? 막 파도 치는 것. 또는 흘러가는 물이 하천수가 지표를 깎아내는 것. 모두 다 풍화 침식을 말하겠지? 자, 그러면 풍화 침식을 일으키는 요소들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물. 그 다음 바람 같은 공기.
자, 공기란 놈이 그냥 불어서 물리적으로는 작용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화학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그래서 물과 공기를 말하겠지만 이 물과 공기가 물리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작용하는 것까지 다 합친 거다. 자, 물론 물과 공기 중에 물이 더 영향이 더 큽니다. 자, 그러면 물 같은 경우에 자, 비가 내리는 것 또는 흘러가는 물들 역시 다 침식시킬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비가 내렸다. 자, 비가 내리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죠? 상승 전에 수증기를 가진 공기가 상승하려면 상승하면 구름 만들잖아, 맞지? 그러면 수증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뭐지? 지표에서 뭐가 발생해야 되지? 증발 발생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태양 열을 받아가지고 증발 일어나게 되겠죠?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의 순환 또는 날씨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대기의 순환. 자, 대기의 순환. 참고로 오케이. 자, 대기의 순환. 자, 똑같은 햇빛을 받더라도 지표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곳이 더 온도가 높고 낮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기온차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 차이가 생기죠? 기압차가 생기고 공기 흐름이 생기는 거지. 자, 바람의 원인이? 기압 차이. 자, 바람은 기압 차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 맞지? 자, 그러면 원래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일까? 반비례. 반비례입니다. 자, 이런 거잖아. 기압이라는 건 공기가 누르는 힘이지. 자, 그런데 이 공기를 데웠어. 그럼 가벼워져, 무거워져? 가벼워져. 뭐 한다? 상승한다. 자, 봐봐. 자,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이 공기가 데워지고 상승을 했어. 상승할 때 나를 누르고 있던 공기 일부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누르는 힘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지. 그 저기압 된다고. 됐나? 자, 그러면 저기압인 곳은 상승한단 말이잖아.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공기가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구름 만든다 그랬지? 자, 오늘 날씨가 맑아. 그럼 이건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야? 아니, 저기압이면 구름 만든다며, 이 사람들아. 날씨가 맑겠죠? 날씨가 맑으면 고기압. 됐나? 그래서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 오늘 비가 올 거야, 날씨가 흐릴 거야 한다면 우리나라에 저기압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처럼 날씨가 맑은 건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는 거지. 참고로 고기압은 하강기류. 자, 그래서 현재 대기 순환에 의해서 상승하면 구름 만들 거니까 기상현상, 날씨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표의 온도차 때문에 기압차가 생기고 공기 흐름이 생길 거니까 이게 바로 바람, 바로 표층해류가 바람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태양 때문에 생기는 거지. 자, 태양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만 제시한 겁니다. 다양하게 많겠지.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지구 내부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는 같은 것, 다른 것? 다른 것. 자, 봐. 자, 태양빛 받아가지고 지표가 빛을 받을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표란 놈, 지구란 놈이 이 태양빛을 받기만 한다면 온도 어떻게 될까? 계속 올라가겠지. 근데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된단 말은 이놈이 받은 만큼 뭐 한다? 내놓고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 여기서 말하는 지구 내부 에너지는 말 그대로 지구 내부, 지구 땅 속에서 올라오는 열을 말합니다. 자, 근원은 뭐냐면 두 가지. 자, 방사성 원소, 방사성 동위원소 들어봤습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원소. 자, 방사성 원소, 방사성 동위원소. 우라늄과 토륨 같은 것들. 자, 이들은 안정, 불안정? 불안정합니다. 그 말은 에너지가 높은 것, 낮은 것? 높은 것,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불안정한데 이 방사성 원소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좀 더 안정해지기 위해서 다른 원소로 변합니다. 자, 이놈이 다른 원소로 변한다. 자, 그러면 안정해지기 위해서 다른 원소로 바뀌었단 말은 에너지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에너지가 적어진다. 자, 그러면 이놈들 에너지 적어졌단 말은 두 개 에너지 차이만큼을 방출하겠지? 그리고 에너지 높은 상태에서 밑에, 자, 낮은 상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붕괴란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붕괴 그리고 에너지 방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이런 방사성소 붕괴열. 참고로 우리 밑에 우리 이 모듈 교사 아래에도 우라늄 있습니까? 있죠. 그 양은 많지는 않지만 아주 희박하지만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좁은 곳에 많이 모아두면 에너지가 많이 나오겠지? 그런 게 원자력 발전소로는 핵폭탄이 되겠지. 자, 두 번째, 지구 생성 당시의 열. 자, 미행성 충돌하면서 많은 열이 발생하고 다 녹아있는 상태였어. 그런데 자, 미행성 충돌이 점차 줄어들고 온도가 점차 내려가면서 식어가 갔다는 거지. 자, 과거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 원래 전체가 다 뜨거운 상태였는데 자, 호빵 꺼냈을 때 어디가 먼저 식죠?
겉이 먼저 식었어. 차가워졌네? 확 깨물었지. 속은 아직 뜨겁지. 지금 바로 우리 지구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지. 겉이 먼저 식고 아직 속은 뜨거운 상태. 그렇지만 이 호빵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속도? 식는 거지.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속도 점차 계속 온도가 내려갈 거야. 근데 식는다 말은 열을 뭐 하는 거야? 흡수에 방출이야. 방출하는 거죠. 그렇게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에너지, 바로 지구 점차 냉각된다 말은 열을 방출하는 거다. 결과적으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과 지구 생성 당시 열, 이 두 가지가 근원이 된다. 자, 볼게. 자, 그러면 영향 보겠습니다.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자, 동일한 깊이, 다 동일하게 에너지가 나올까? 아니겠지? 같은 깊이라 하더라도 에너지 나오는 정도 다 다를 거야. 그 말은 각 지역의 온도가 다를 거고, 온도와 밀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자, 그러면, 자,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 내부의 온도차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밀도차가 발생하다. 그러면 밀도 큰 애는 뭐 하려고 그래? 작은 데로 밑으로 내려오려 하겠죠? 밀도 작은 애는 위로 올라가려 하겠지? 이런 바로 대류가 발생한다. 그 말이지.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류라는 것은 외계의 대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의미를 가지는 것은 멘틀의 대류야. 멘틀은 고액기 중에 무슨 상태? 고체입니다. 그렇지만 다 녹아있지 않고 일부만 녹아있어. 일부만 녹더라도 흐름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 피자 보게 되면 피자 위에 토핑 다 올리잖아, 맞지? 뭐 감자도 있고 현재 보면 당근도 있고. 근데 위에 또 치즈 뿌리면 치즈는 녹잖아? 그러면 쭉 늘어나게 되지. 그 말은 다 녹아있지 않더라도 일부만 녹아도 흐름은 가능할 수 있다. 자, 참고로 우리가 뒤에 나중에 또 배울 거야. 바로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 연약권이라 불러. 말 그대로 연약한 곳, 말랑말랑한 곳. 자, 그러면 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여러분들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들어봤지? 자, 이 대류가 일어나면서 그 위에 실려있는 판들이 함께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뗏목! 따로 구동장치, 동력장치가 있습니까? 없죠? 물 흐름과 함께 같이 떠서 이동하게 되는 거지. 자, 그것처럼 멘틀 대류가 일어날 때 그 위에 실려있는 판들이 함께 이동하면서 판이 움직이면서 판들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서로 어긋나기도 하고 바로 판의 경계를 이루게 되는 거지. 판의 경계 기억납니까? 뭐 있죠?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발산형 경계. 접근하는 건 수렴형 경계. 서로 엇갈리게 움직이는 건 보존형 경계. 안 배웠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렇지. 배우긴 배웠어? 자, 근데 이 그림에서는 멘틀 전체에서 대류가 일어날 쳐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중간에 연약권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흐름이 생기는 거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멘틀 대류가 일어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실려있는 판들이 이동한다. 판이 이동하면서 판의 경계에서 다양한 지각 변동들을 발생한다. 자, 지각, 지구 껍데기에서의 변동. 뭐뭐 있습니까? 땅이 흔들리는 지진, 분출하는 화산. 자, 지층이 끊어지는 건 지층의 절단. 뭐 있어? 아니, 싱크홀은 꺼지는 거고. 지층의 절단. 단층. 단층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단층.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지층 구조가 이렇게 휘어진 구조 봤습니까? 아니, 힘 받으면 지층도 이렇게 휘을 수 있잖아. 이걸 뭐라 불러? 습곡. 근데 습곡. 자, 거대한 대륙끼리 부딪히면 큰 습곡 생기겠지? 큰 산맥을 만들 수 있겠지? 맞아. 산. 만들 수 있어. 이런 산맥을 이런 산을 뭐라 하냐면, 좀 전에 산을 만들었지? 조산 운동이라고 불러. 만들 조자. 산을 만드는 운동. 됩니까?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지각 변동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 지각 변동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이거 한번 보고 갈게. 이거 나중에도 한번 보겠지만, 나중에 자료도 줄 겁니다. 참고로 아까 발산형 경계라 해서 서로 멀어지는 경계. 뭐냐면 이거 바로 해령입니다. 바다의 산맥 해령 기억납니까? 멘틀이 상승하는 곳으로서 끊임없이 마그마 분출돼서 새로운 지각 만들고 계속 뻗어나간다고. 자, 근데 이 해령은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전체로 아주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수렴형 경계야. 근데 돌출되어 있는 방향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두 개 판이 부딪히면 서로 밀도 같아 달라?
다르겠죠. 좀 더 밀도 큰 놈이 뭐 하는 거야? 들어가겠죠. 들어갈 때 부드럽습니까? 아니지. 덜컹거리면서 많은 지진 발생하겠지. 그리고 섭입하게 되면 이걸 들어가는 걸 섭입이라는데 들어가면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분출하겠지. 그래서 섭입하는 곳, 파고들어가는 곳에서는 지진과 화산활동이 많지. 바로 대표인 게 일본. 일본이 바로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맞지? 됐나? 자, 그리고 태평양 둘레에는 이렇게 섭입이 파고들어가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근데 대서양은 주변에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둘레가 훨씬 더 많은 지진과 화산활동이 발생하지. 불의 골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 됐나? 자, 이건 다음에 한번 보고. 세 번째로, 자, 조력 에너지. 자, 조력 에너지는 어떤 현상을 일으킵니까? 파도가 아니고, 파도는 바람 때문에. 밀물, 썰물, 그렇지. 밀물, 썰물 같은 조류를 만들어낸다. 자, 근원 에너지. 여러분들, 바닷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바로 밀물, 썰물 만드는 것 누구 때문이라 알고 있죠? 달, 그렇지. 근데 달뿐만 아니라 모든 천체가 다 영향 미칩니다. 그 힘의 크기 정도 차이 나는 거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달과 태양 같은 천체들의 인력 때문이다. 자, 천체들의 인력인데 원래 인력은 무슨 힘이야? 끌어당기는 거. 근데 실제로는 끌어당기는 힘만 작용한 게 아니야.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기조력이라 그래. 기조력. 근데 이 기조력은 끌어당기는 만유인력과 그리고 그들이 서로 공전운동하면서 회전운동하면서 생기는 원심력. 두 개 합력이야. 참고로 자, 여기에 만약에 지구가 있다면 만약 달이 기조력을 발휘한다면 결과적인 기조력은 달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달 반대편으로 끌어당기는 것, 이 두 가지로 작용합니다. 인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라고 그랬지? 합력은 이렇게 작용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실버스타한테 기조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얼굴을 잡아당기고 뒤통수 같이 잡아당기는 거지. 됩니까? 실제로 그래. 자, 이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요거 영향, 어떤 영향이다. 바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밀물과 썰물이 있겠죠? 자, 이걸 조석 현상이라고 그러지. 자, 조석 현상. 자, 바닷물 높이가 높을 때 뭐라 부르죠? 가득 찼다. 만조. 자, 끊임없이 올라왔다 내렸다 하잖아, 맞지? 그러면 만조와 만조 사이 간자 뭐란다? 간조라 부르죠. 그래서 만조와 간조. 자, 그러면 간조일 때 물높이가 낮을 때 이제 체육에서 밀려들겠지. 이렇게 밀려드는 물을 뭐라 부르죠? 밀물에 하고. 다시 쓸려 나가는 건 썰물이라 하고. 맞지? 자, 근데 밀물과 썰물은 이런 수평적인 흐름이 되겠지. 맞나? 이 둘을 합쳐서 아까 뭘 한다고? 조류를 한다. 조류. 자, 우리나라에 이런 조류가 강한 곳이 어디야? 서해 쪽입니까? 동해 쪽입니까? 서해 쪽. 그래서 뭐 슬픈 이야기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이 조류가 아주 심해가지고 구조에 상당히 힘들었잖아. 자, 그러면 모식적으로 그림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아까 기조력은 자, 달이 만약 지구의 기조력을 발휘한다면 달 쪽으로 그리고 달 반대편 함께 잡아당긴다 그랬지? 자, 그런데 지구는 돌 덩어리잖아. 자,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더라도 모양이 변할까? 쉽게 안 변하겠지. 그렇지만 물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달 쪽으로 바닷물이 모이고 그리고 달 반대편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됐나?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가 여기다 치겠습니다. 여기에 실버스타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 주변엔 바닷물 많아 적어? 적어. 그럼 바닷물 높이가 낮겠지. 그럼 이때가 뭐야? 간조가 되는 거지. 됐나? 근데 지구는 가만히 있습니까? 뭐 하죠?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싣고 다시 이 물 많은 곳으로 오는 거지. 그러면 주변에 바닷물 높이가 높겠지. 이게 뭐가 된다? 만조가 되는 거지. 그러면 하루에 간조 2번, 만조 2번. 맞습니까? 자, 여기서 조석. 조자가 무슨 조자? 아침 조자. 석자가 저녁 석자. 아침과 저녁이 약 몇 시간 차이야? 약 12시간이죠? 그래 조석현상이 말한 거야. 됩니까? 자, 그런데 달은 자, 여기에서 실버스타가 내 머리 위에 달이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지나서 한 바퀴 돌았다 왔어. 달이 그대로 있나? 달은 뭐 하죠? 공전하겠지. 다음날 여기 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날 되면 바닷물이 부푼 곳은 이쪽이 되겠지. 그래서 약간씩 12시간이 딱 12시간 주기가 아니라 12시간보다 약간 더 길지. 좀 더 와야 부풀어 있는 곳을 만날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한 12시간, 한 24분, 25분쯤 됩니다. 그 말은 두 번 주게 하면 한 50분 시간 지나겠죠? 바로 달 뜨는 시간이 계속 50분이 늦어지거든. 여러분들 오늘 달 뜨는 거 보고 내일 한번 비교해봐. 약 50분씩 계속 느려지고 있지. 달 공전 때문에. 됐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 두 가지만 하면 끝입니다. 자, 물의 순환. 자, 물이 돌고 돈다. 그 말인데 지구 안에 있는 물은 총량은 변화가 없겠지? 근데 여기서 돌고 돌 건데 자,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했지. 아까 비가 내렸을 때 이 빗물들 뭐 땅에 스며드는 것도 있겠지만 자, 지표에 흘러서 어떤 하천소를 이루고 결국 어디로 가죠? 바다로. 근데 제일 처음 시작은 뭐 해야 돼? 증발해야 돼. 맞나? 자, 그래서 원인, 물의 순환의 원인은 바로 증발이 시작이다. 증발시키는 에너지가 누구야? 태양.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들의 역할, 물이 돌고 돌 건데 순환. 자, 이 역할은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분산시켜주는 바로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산, 수송.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참고로 아까 물의 순환이 일어날 때 제일 시작이 뭐였어? 증발이었어. 증발은 뭐에서 뭘 되는 거? 액체에서 기체, 물에서 수증기. 맞습니까? 자, 물이 수증기가 된다. 자, 물과 수증기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많습니까? 뭐요? 물과 수증기 중에? 물이야. 참고로 물에다가 열을 가하면 수증기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까? 참고로 물에다가 내가 열을 가하면 당장 물 끓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물 끓였을 때 물 점점 없어지잖아. 맞지? 뭐냐면 그럼 수증기로 돼서 빠져나가는 거지. 바로 열을 가할 때. 그래서 이 과정은 열을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물과 수증기가 동일한 온도로 하더라도 상태 변화가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수증기란 놈이 공기들과 함께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그러면 수증기는 에너지를 머금은 채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동될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지? 됩니까? 물론 나중에 이동돼서 다시 구름 되면서 물 되면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지. 어쨌거나 자, 이놈들은 바로 에너지를 수송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야. 자, 어쨌거나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면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열을 지구 곳곳에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 수증기가 물 되는 것, 바로 응결되는 것, 구름 되는 그런 과정들을 말하겠지? 바로 날씨 변화, 그리고 지표의 변화라는 것은 풍화 침식을 말하겠지? 아까 풍화 침식의 주 원인은 누구야? 주 요소가? 물과 공기였죠? 바로 구름 되고 비가 되고 쏟아진 다음에 흘러서 다시 이동하고 이런 과정에서 풍화 침식이 일어나게 되겠지. 자, 이제 순환의 이해. 자, 요 그림을 그대로 활용할 건데, 자, 오른쪽에 조금 적을 거거든? 근데 적을 때, 몇 개의 숫자만 좀 적을 거야. 적절하게 여러분들 좀 적길 바랍니다. 자, 순환의 예는, 자, 별거 없습니다. 자, 참고로 환경을 세 군데로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대기 영역과 육지 영역, 해양, 이렇게 세 군데로 좀 나눌 거야. 됐나? 자, 그러면 먼저 출과 입. 나가고 들어가는데 어디서? 대기에서. 그래서 대기, 육지, 해양 각각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온 양만 따져 볼 겁니다. 자, 먼저 대기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대기 입장에서 본다면 자, 대기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 출. 자, 이거는 강수의 형태로 빠져나가게 되겠지? 맞나? 자, 먼저 빠져나가는 것, 육지에도 26을 주고 그리고 바다에도 해양에도 98을 주고 있는 거지? 자, 이게 바로 빠져나가는 양이 되겠지. 그래서 26 더하기 98. 자, 그런데 자, 대기란 놈이 받는 것, 대기를 향해 들어간 화살표는 바로 증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육지에서 15, 그리고 바다에서 109. 자, 15와 109를 더하면 동요가 얼마죠? 124. 자, 26과 98을 더하면 124.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역 육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육지. 자, 육지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야. 육지에서 나가는 것. 자, 여러분들
육지를 보게 되면 나가는 것 뭐 있습니까? 하천수와 지하수. 자, 먼저 증발 통해서 자, 육지에서 대기로 가는 거죠. 15가 갑니다. 그리고 자, 비가 쏟아지면 지표 따라서 흐르는 하천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땅속에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되고 지하수도 흘러 안 흘러?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바다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천수와 지하수가 바다로 가게 되는 거지. 11. 그래서 나가는 건 15와 11. 합이 얼마? 26. 자, 그러면 이제 자, 육지로 들어가는 건 뭐 있죠? 강수밖에 없지. 얼마야? 26. 같잖아. 같죠? 각 영역이 다 동일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양. 자, 해양 가겠습니다. 자, 해양도 마찬가지. 자, 해양에서 나가는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증발. 얼마? 109. 그런데 바다를 향해서 해양을 향해서 들어가는 건 자, 강수 98과 하천수 지하수 11. 합이 얼마? 98과 11 합이 109. 같죠?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 영역마다 들어오고 나간 양이 다 동일하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다음 주에 학력평가 있습니까? 학력평가 있을 때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죠. 얼마든지. 중간중간 하나를 피워다. 중간중간 하나를 피워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얼마든지 들어오고 나면 합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탄소의 순환. 자, 내용 정리하는 건 마지막입니다. 자, 질소의 순환은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하도록 할게. 자, 탄소의 순환. 자, 이거 역시 지구 안에 있는 탄소의 총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시스템의 요소, 지권, 수권, 생물권, 기권, 물론 외권은 제외시키고 지구 안에서 돌고 돌 뿐이야. 자, 그러면 탄소. 동규야, 지구에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 탄소가 가장 많은 곳. 동규 씨? 가장 많은 곳 어딜까? 멘틀. 좋아. 탄소가 가장 많은 건 직관. 자, 그거 기억납니까? 지구의 초기에 기체 중에 가장 많았던 기체. 이산화탄소. 근데 이산화탄소 물에 잘 녹지? 이들이 먼저 물에 녹아든, 원시바다 생기면서 물에 녹아든 다음에 탄산 이온이 되고 칼슘 이온과 만나서 CaCO3 탄산칼슘 만들었다고. 이들이 다 바다에서 잘 만들어지죠? 기억납니까? 참고로 이 탄산칼슘이 만들 수 있는 곳은 바로 바다. 근데 이 탄산칼슘은 석회암은 시멘트의 원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 공장 많다 그랬지. 석회성이 많이 나오니까. 강원도는 과거에 뭐였다? 바다였다. 그래서 거기에 삼엽충 화석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삼엽충은 어느 시대? 석기라니. 고생대. 자, 갑니다. 정리해볼게. 자, 분포 가장 많이 하는 건 직권, 그 다음 수권, 생물권, 기권 순입니다. 자, 그리고 각 영역에 존재하는 형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 영역에 존재하는 형태는 여러분들, 자, 그림 보게 되면 각 영역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서로 어떻게 주고받고 있는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권, 아까 가장 많은 형태가 바로 탄산칼슘 CaCO3. 자, 다른 말로 우리가 석회암, 자, 다른 말로 탄산염이라고도 합니다. 탄산염, 바로 탄소와 산소가 추가되는 그 물질들을 우리가 탄산염이라고 부르고 있지. 자, CaCO3, 탄산칼슘 형태가 가장 많더라. 자, 그리고 직권에는 여러분 석탄, 석유도 C 맞습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묶어서 화석 연료라 부르지. 바로 탄산. 자, 석탄과 석유, 이들 역시 자, 탄소를 가지고 있는데, 자, 화석 연료가 당장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월등히 CaCO3 탄산칼슘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형태는 바로 CaCO3. 자, 수권은 물 속에서는 이들이 녹아 있는 거죠. 바로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거지. 자, 이온. 자, 탄산 이온입니다. HCO3- 또는 CO3E-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 자, 우리 몸에도 탄소가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기억납니까? 바로 유기물들. 자, 유기. 있을 유기. 슬기자. 터가 된다. 자, 바로 탄소 같은 경우가 어떤 물질이 이루는데 터가 되잖아, 맞지? 그 유기물이라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참고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이루는 원소가 뭐였죠? 탄수화물과 지방 이루는 원소는
CHO였지. 근데 단백질은 탄수화물 그래 작은 단위고 포도 단위고. 아미노산은 단백질. 근데 아니 구성 원소. 단백질은 CHON이었죠. 기억납니까? 자, 기권에는 당연히 기체로 존재할 거고 바로 CO2와 CO. 불완전 연소로는 CO도 일부 있겠지만 CO2가 추가되겠지? 자, 질소의 순환은 좀 가볍게 들으시는데 자, 질소. 자, 아까 질소는 아까 뭐 만드는데 중요하죠? 질소 아까 단백질. 참고로 질소 같은 경우 우리 공기 중에 많잖아, 맞지? 자, 근데 무슨 결합하고 있죠? 공유결합. 몇 중 결합이지? 3중 결합. 결합이 강해, 약해? 강해. 그래서 아주 안정하지.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에 초기에도 많았지만 지금도 그 양이 거의 우리 지구 초기 모습과 거의 초기 양과 동일하게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안정하니까. 자, 그런데 이놈들은 쉽게 안 쪼개질 거야. 근데 바로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뭐 이런 박테리아나 또는 세균들에 의해서 이 질소가 분리가 되고 바로 암모늄 이온을 만들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물에 녹아있는 상태에서 식물체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세균들에 의해서 질산 이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온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물에 녹아있는 상태에서 식물들이 이것들을 흡수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뿐만 아니라 자, 꽝! 뭐 있죠? 우박 말고 천둥그래 번개치는 거. 자, 이 번개 막대한 에너지를 내게 되는데 이들의 에너지에 의해서도 이들 질소가 분리되고 다시 이런 이온들을 만들 수가 있어. 뭐 어쨌거나 이런 과정에 의해서 식물체 흡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농작물 키울 때 이들 흡수한 다음에 그대로 우리 걷어 가버리잖아. 그러면 계속 땅속에 있는 질소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음에 농작물 잘 키울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거름 말고 또 뭐 뿌리죠? 비료. 비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질소를 막 뿌려주거든. 인과 질소들 같은 거. 됩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다는 지구 시스템에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 현상 되는데 밀물과 썰물, 지금 근원 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에너지, 자,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조력 에너지 세 가지잖아, 맞지? 그럼 세 가지를 현재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밀물과 썰물은 누구? 조력 에너지, 그리고 대기 대순환은 태양 에너지. 왜냐하면 대기 대순환은 어쨌거나 온도차가 발생하고 기압차 생겨서 상승하고 하강하는 거 이거 말하잖아, 맞지? 그래서 대기 대순환, 화산 폭발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2번. 자, 2번. 자,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세 가지, 태양 에너지, 조력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 가장 영향이 큰 게 누구였지? 태양 에너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는 기상 현상을 일으킨다. 참고로 기상 현상이라는 것은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하겠지? 자, 그럼 제일 먼저 시작이 뭐였다고? 증발. 바로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자, 태양 에너지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 칭하기도 한다. 자, 니은 조력 에너지는 밀물, 썰물 일으켜 해수면 높이를 변화시킨다. 참고로 가득 찰 때를 뭐라 한다? 만조. 내려갔을 때 간조. 현재 밀물, 썰물 합쳐서 우리가 조류란 표현을 쓰기도 하죠. 어쨌거나 현재 조력 에너지에 의한 것. 자, 디귿. 지구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가 아니라 태양 에너지.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뭘 일으킨다? 지진, 단층, 화산활동 또는 조산운동 이런 걸 묶어서 뭐라 불렀죠? 지구 껍데기의 변동? 지각변동. 참고로 지구 내부에서 어쨌거나 이 열에 의해서 온도차가 나고 현재 멘틀이 내리고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판이 이동하면서 자, 판끼리 상호작용해서 여러 가지 지각변동 발생하는 거지. 자, 넘어갈게. 자, 3번 답은? 4번. 좋아. 자, 지구 전체 평균적인 물의 순환 나와 있는데 지금 물의 순환에서 우리가 앞에 내용 정리할 때하고 수치가 좀 다르죠? 이 무시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측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 이 조건에 따라 좀 다른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유지되는 건 뭐냐면 물에서, 자 볼까요? 대기 전체에서 들어오고 나간 양이 어떻다? 같다. 육지에서 들어오고 나간 양이 같고 바다에서 들어오고 나간 양이 같고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 자, 갈게. 해양에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지금 해양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두 개를 말하는 거지? 강수가 284고 증발이 320이니까 지금 증발이 더 많은 거지? 100 됐고 쉽습니다. 자, A에 의해 수권이 직권으로 변화시킨다. A가 바로 뭐였습니까? 지하수와 하천수. 이거 뭐 다 제시가 돼 있네. 자, 지하수와 하천수. 직권의 변화.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바로 풍화침식 이런 걸 말하겠지. 참고로 하천수 흘러갈 때 깎아내잖아, 맞지? 그리고 지하수도 역시 흘러가다가
깎아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있죠. 그리고 또는 화학적으로 녹일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이거 무슨 동굴? 석회 동굴. 그래서 뭐 탄산,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 탄산을 띠고 있는 거지. 이것들이 석회암을 녹여. 녹이면 이런 굴이 만들어지는 거지. 여러분 탄산이 석회암 녹일 수 있습니까? 있지. 탄산은 약한 산이잖아. 서서히 녹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염산 같은 것 석회암 뿌리면 막 녹으면서 이산화탄소 막 부글부글 생기는 것. 과거 실험 본 적 있습니까? 어쨌거나 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놈들이 녹인 다음에 흘러가다가 퉁퉁 막 부딪히면 그 안에 녹아있던 탄산칼슘이 다시 알갱이를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여러 가지 만드는 거지. 참고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 뭐였지? 석순. 순자지. 새싹, 순. 자, 위에서 내려오는 건 종유석. 두 개 만나서 기둥 만들면 석주가 되는 거지. 기둥주자. 넘어갈게. 자, 지구 전체 총 증발량과 총 강수량. 자, 육지에서 증발된 것, 육지에 증발, 자, 해양에서 증발된 것, 육지의 강수, 바다의 강수 합치면 되겠죠? 자, 합치면 60과 320, 그리고 96과 284. 합이 얼마? 380으로 동일하죠. 됐죠? 자, 넘어갈게. 자, 5번. 5번 답은? 3번. 자, 4번 답은 5번. 자, 지구 시스템 물의 순환, 나는 강원도 영월, 동강 유역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동강 유역 나와 있는데 여기 어떤 뭐 닮았지? 한반도 닮았지. 참고로 실제로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굽이쳐 있는데 자, 가볼게. 자, 가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한다. 참고로 물의 순환 일어나겠지? 근데 물이 수증기로 될 때 이걸 증발이라 그러잖아, 맞지? 물과 수증기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많다? 수증기가. 물에다가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되는 거지. 근데 수증기가 공기와 함께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그 말은 열을 가지고 이동한다 그 말이 되겠지. 그러면 다른 지역 가서 다시 물이 되었을 때 열을 또 방출하겠지. 어쨌거나 물을 순환시키는 것, 현재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니은. 오케이. 자, 가의 주된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 가는 지금 이거 물의 순환 말할 거잖아, 맞지? 바로 태양에너지 증발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주된 에너지는 태양에너지 맞다. 그리고 역할은 뭐였습니까? 물의 순환의 역할은 태양에너지를 지구 곳곳에 수송하는 역할, 분산시키는 역할 했지? 좋아. 자, 디귿. 나는 가 과정, 지표 변화되어 형성된 지형이다. 나는 가 과정. 바로 물의 순환, 물 흐름. 바로 하천수의 흐름에 의한 거지. 바로 어떤 지역은 침식, 어떤 지역은 퇴적이 이루어지면서 된 거지. 자, 넘어가 됩니까? 오케이. 자, 6번. 자, 5번 답은 3번. 쉽죠? 자, 탄소의 순환. 자, 가에서 탄소는 이산화탄소 형태. 자, 가는 기권인데 이산화탄소 맞습니까? 맞지? 이산화탄소나 또는 일산화탄소 같은 기체 형태. 맞다. 자, 여기서 보온하는 역할은 바로 온실 효과를 말하는 거지. 대표적인 바로 온실 기체가 이산화탄소니까. 자, 나에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결국 산소를 배출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역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있고. 자, 다에서 탄소는 거의 대부분 석탄, 석유가 아니라 뭡니까? CaCO3. 바로 석회암이었습니다. 이건 화석 연료라 그랬지. 이보다 석회암이 절대적으로 많다. 자, 라에서 탄소는 물속에 용해된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뭐라 부르죠? 탄산? 이온. 자, 탄소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사이를 순환하지만 전체 양은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안에서 돌고 도는 거지. 준이 맞나? 4번. 3번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구 환경 각 권 분포하는 탄소의 형태. 참고로 여러 가지 영역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 어디였다? 직권이었다. 직권. 왜 그래? 탄소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은 직권이었잖아. 맞나?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왜 그래? 탄소 화합물. 탄소 화합물은 그 당연히 탄소 화합물이지. 뭐였죠? 석회. 그래. 석회암, 탄산칼슘 또는 다른 말로 탄산염. 기억납니까? 이 친구도 왜 모른 척 하는 거 자꾸. 자, 지구 탄소는 대기권에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다. 아니지. 기권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현재 대기에서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일단 자료를 보더라도 해석할 수가 있다. 자, 가장 많은 곳은 석회암의 형태, 직권에 가장 많았다. 자, 해수 중에 탄소는 대부분 탄산 이온의 형태 맞죠?
물에 녹아 들어가면 이온의 형태. 자, HCO3- 또는 CO3E-였습니다. 자,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탄소는 직권에서 대기권으로 이동한다. 참고로 화산활동이 일어날 때 분출되는 것, 고액기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참고로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가 뭐죠? 마그마는 용암이 그치. 영어로 마그마 아니야? 그래? 마그마는 마그마 아니야? 마그마는 마그마 아니야? 용암은 용암은 라바. 라바. 다르잖아. 자, 여러분들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 마그마는 참고 이렇죠. 자, 마그마는 땅 속에 있는 것. 용암은 흘러나온 것. 지표 부분 나온 것.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또 차이가 뭐가 있냐면 땅 속에 있으면 뚜껑이 닫힌 형태잖아. 그러면 안에 있는 가스가 쉽게 도망가 못 도망가? 못 도망가. 그래서 가스까지 포함한 상태가 마그마야.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것들이 분출되게 되면 우리가 용암이 흘러나온다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근데 땅 속에 있는 게 안에 용암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정확히 우리가 말하면 마그마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이들이 분출되게 되면 밖으로 나오면 뚜껑이 열린 형태잖아. 그럼 가스가 쉽게 도망갑니다. 화산가스 중에 가장 많은 건 뭘까? 가장 많은 건 수증기입니다. 봐봐. 우리 이런 이야기 했지. 원래 우리 원시 지구가 원래 마그마 바다였다가 점점 식으면서 나중에 바다를 이뤘다 이야기를 하잖아. 지각 만들고 원시 바다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참고로 이 땅, 이 지각들이 상당히 많은 양이 녹아있을 때 이들이 많은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럼 수증기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지. 결과적으로 그들이 다 나중에 비가 되고 현재 바다를 이루게 되겠지. 그 양이 계산해보면 거의 맞거든. 다시 이야기할게. 화산가스 중에 가장 많은 건 수증기. 두 번째로 많은 게 바로 이산화탄소. 됩니까? 그러면 원래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땅 속에 있는 상태였잖아. 맞지? 어디 영역에 있던 거야? 직권에 있다가 어쩌나 분출되게 되면 화산가스 형태로 대기로 나오게 되겠지? 직권에서 기권으로 간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그래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탄소는 직권에서 대기권으로 이동한다. 맞습니까? 예. 맞죠? 자, 리얼.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면 지구 전체의 탄소량 증가한다. 자,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는 의미는 자, 주로 연소를 이야기 많이 하는 거지. 뭐 나무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화석연료는 석탄과 석유는 뭐의 덩어리죠? 탄소? 탄소의 덩어리. 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 맞지? 연소란 말은 산화시키는 거. 산소 결합시키는 거지. 뭘 만들어내? 탄소를 산소가 결합시킨다. 연소시킨다. 이산화탄소, CO2를 만들어내겠지. 결합시키는 거잖아. 맞나? 예. 자, 그러면 원래 화석연료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직권에 있다가 이산화탄소가 되면 어디로 가는 거죠? 기권으로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이거는 지구 안에서 다른 영역으로 돌고 돌 뿐이지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랬습니다.